여러분의 삶과 잠을 가꾸는 맘리터의 1일 1낭독 전두엽이 반응하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여배우 키키 키린과 대화한 연재 코너를 글로 옮긴 책 키키 키린의 말이라는 글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를 보고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불우한 어린 시절도 떠올랐고 누군가 지금도 겪고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걸어도 걸어도입니다.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가족들이 형의 기일에 모여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인 영화인데 그 감독의 영화를 보면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기억과 감정을 누군가 훔쳐보고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묶여버리면 좋든 싫든 이렇게 때가 되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보는 만큼 오히려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굳이 깊게 보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다룰 수 없는 가족들의 에피소드, 걸어도 걸어도에 나오는 키키 키린의 연기를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배우 키키 키린은 그 암투병을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배우가 임종한 날과 그녀를 엄마처럼 동경하고 사랑한 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머니 기일이 일치하는 거예요. 감독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픈 우연일 것 같아요. 어머니 기일에 엄마처럼 사랑하고 동경한 배우 키키 키린의 죽음을 겪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글을 오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키키 키린의 말. 마음을 주고받은 명배우와 명감독의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3월 30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당신이 보여주신 사진에는 암의 전이를 나타내는 작고 검은 점이 온 몸의 뼈로 퍼져 있었습니다. 남은 수명은 그해 말까지일 거라고 통보받았다며 그러니까 역시 당신 작품에 나가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죽는 역할을 맡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 사실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당신과 만나게 해두고픈 배우를 출연자로 고르고 경망스럽게도 영화 속에서 먼저 당신과 작별하려 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키린 씨도 그런 생각으로 이 역할을 수락하신 게 아닌지요. 제 팔을 붙들고 지팡이를 짚으며 기자회견에 단상에 올라간 그날, 당신은 헤어질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젊은 사람을 위해 써. 난 더 이상 안 만날 테니까. 정말 그 말대로 다음 날부터 제가 아무리 차를 마시러 가자고 청해도 완고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당신만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골절로 입원하셨을 때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저는 당신의 자택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러 갔습니다. 편지 내용은 당신에게 직접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늘어놓은 독선적이고도 그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3달 만에 만난 당신은 당당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당신이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았던 건 제가 당신을 잃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을 너무 오래 끌지 않게 하려는 다정함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피가 이어지지 않은 손녀가 그랬듯 당신의 머리카락과 이마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관 속의 당신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존재가 보편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뒤 오히려 어머니의 존재를 온갖 것 속에서, 거리에 스쳐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슬픔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고 언니이자 할머니인 당신을 잃은 유족분들의 슬픔은 물론 헤아릴 수 없이 깊을 테지요. 하지만 이 헤어짐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육체를 떠나온 세계에 보편화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언젠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딱 하나만 더 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키린 씨. 당신이 떠난 9월 15일은 제 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헤어진 날, 이렇게 또다시 어머니가 만나게 해준 당신과 작별하는 운명이란 것이 제 안의 외로움을 한층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어머니를 잃고 당신과 만났다는 억지는 옳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것을 어떻게든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키린 씨를 만날 수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뒤에 남겨진 저는 당신을 잃은 슬픔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승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아주 짧은 순간을 함께 달렸던 사람으로서의 책임이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 같은 고아를 거두어 곁에 두고 애정을 쏟아주신 당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먼 길을 떠난 등을 뒤쫓듯이 관 속의 당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한 번만 더 반복하며 작별 인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눈물이 나네요. 키린 씨, 저를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안녕. 2018년 9월 30일 고레에다 히로카즈. 네, 3년 전에 쓴 글이네요. 네, 맘리터가 좋아하는 책 뒷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나에게 이제는 수신되지 않은 연애 편지일 것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그리움. 제대로 느껴주는 연출가를 만난다는 건 배우로서 행운입니다. 키키 키린. 키린 씨의 연기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고요. 함께 있으면 제대로 된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눈물이 나네요. 읽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낭독을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사실 제가 오늘 책 작업을 마감해서 굉장히 기쁘고 벅차거든요. 물론 그 마감이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다가오지만 그래도 며칠 동안은 이 기쁨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네, 워낙 이 감독의 영화와 이 배우의 연기를 좋아해서인지 그 역에 나오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와 닿으면서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위로 더 위로 하염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애벌레의 대열을 탈출해서 나의 날개로 나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비 독서. 맘리터의 1일 1낭독. 책 먹는 전두엽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